자, 오늘은 이제 8강입니다. 자,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 형성이야. 자, 서아시아 지역 하면은 우리 어느 나라 떠올리면 될까요? 그렇지. 이란도 떠올리면 되고요. 뭐 그런 쪽, 우리가 알고 있는 서남아시아에 해당하는 게 서아시아입니다. 그 서아시아의 역사랑 그 서아시아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파트의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지도를 봤을 때 여기 보이는 바다 있지요, 바다. 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곳을 우리는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발칸반도. 아까 나눠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발칸반도.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나와 있는 그리스 있지? 이쪽 지역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곳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 노르웨이, 노르웨이 맞나? 스웨덴, 그쪽에 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다 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영국이고요. 요거 이탈리아고요. 그래서 서아시아는 어디 있냐면 이 정도의 영토, 여기에서 계속 탄생하는 종교, 그게 바로 이슬람교이자 이슬람교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서아시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연표로 한번 서아시아의 역사를 미리 보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많이 놀랍니다.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될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후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 셀주크 티르크,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까지를 다 공부하게 될 건데 너희들은 이 모든 나라의 수도, 특징, 전성기, 왜 멸망했는지, 지도, 이 5가지를 기억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오늘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파티마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서아시아는 총 3번 정도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오늘 필기 시작합니다. 자, 1번 아시리아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자꾸 이거 수업할 때마다 힘든 게 이것 때문에 나의 핸드폰에 있는 여성분께서 대답을 하셔. 이분이. 그래서 최대한 언급을 안 하고 할게요. 왜냐면 녹화가 꺼지면 굉장히 대참사거든요. 묻지 않았어. 맞아요. 자, 아시리아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기원전 7세기 정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얘네들의 힘이 되게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1번 이들은 철제 무기와 전차를 사용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일단 세력이 무지막지하게 강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때 이집트까지 점령할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했던 애들이야. 선생님! 서아시아라면서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프리카까지 먹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아시리아는 그 정도로 먹을 정도까지 힘이 강성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중요해. 니네베라는 곳이 있었어. 여기에다가 왕실 도서관을 깔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까지 만들면서 조금 어떠한 권력이나 이런 게 막강했던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지는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국가인데 아마 요 페르시아나 이런 역사는 중학교 때 패스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세시수라 하더라도
대부분 안 다루더라고요. 자,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번. 이 사람은 이름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바로 다리우스 1세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다리우스 1세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했어. 이 아시리아는 뭐였냐면 이 지역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했겠지.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총독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속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 속주에다가 총독을 항상 파견해서 야, 잘 지켜. 못 지키면 니네 모가지 싹 다 날아가 본게. 이렇게 열심히 일해 라고 하면서 권력을 줬단 말이야. 근데 아시리아에서는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각지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또 총독을 파견해. 그럼 걔네들은 뭘 할지 예측이 되잖아. 그래서 총독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1번. 총독을 감시하는 왕의 귀, 왕의 눈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듣고 보고 이러면서 관리 감찰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겠지. 그 사람들이 바로 감찰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을 관리하는 감찰관을 파견하게 됐다 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왕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파게 되거든.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 같이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 두 번째 중요합니다.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의 길을 개척하게 됐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아시리아는 항상 강압적인 통치를 했어. 내가 항상 이 강압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거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그 옛날 아동학대 같은 게 살짝 남아있을 때였어. 그래서 우리 때는 급식을 무조건 학교에서 식습관 교정을 한다면서 강제로 먹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급식을 다 먹고 나서 친구랑 교차해서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버리는 애가 있다. 근데 그걸 누가 목격했다. 그러면은 가중처벌됩니다. 미친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강제적으로 급식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더 싫어하세요? 더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오바이트를 해요. 토를 합니다. 교실에 토를 하는 애들도 있었고 가가지고 먹고 있다가 뱉는 애들도 있었고 혀 밑에 넣어놓는 애들도 있었고 전 어떻게 했냐면요. 먹고 싶었는데 떨어졌어. 다시 주면 어떡해요? 죽여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얘들아, 이러면 학교에 가고 싶을까? 그래서 안 갔어요, 저는. 네? 그게 돼요? 그래서 무단으로 학교를 결석한 일이 하루 있었어.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하도록 할게. 아무튼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면은 반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반발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바이트도 하고 반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금방 멸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리우스 1세는 뭘 해야 되냐면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완전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다리우스 1세는 굉장히 역사를 잘 공부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가 휘황찬란하지 않겠어? 아니구나? 미안해. 자, 아무튼 다리우스 1세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왜 멸망을 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너무 잘해줘서. 너무 잘해줘서? 아니요,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침략으로 이때가 기원전 4세기 정도예요. 그래서 4세기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약간 잘 오래갈 줄 알았는데 좀 아쉽죠. 뭐 어쩌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가로 넘어가 보자면 세 번째 국가는 파르티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파르티아. 아주 옛날에는 파르티아 말고 박트리아라는 국가도 있거든. 오른쪽에 이름이 웃기니? 그 박트리아라는 국가도 같이 배웠었는데 박트리아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파르티아만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1번 수도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수도는 크테시폰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아요. 크테시폰. 그래서 크테시폰이 수도다 라는 거 일단 파르티아는 정확하게 알려졌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중개무역을 합니다. 자, 어느 나라랑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와 한나라와 푸샤낭조까지 같이 합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카니슈카 왕의 그 푸샤낭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을 사이에 두고 중개무역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 로마랑 같이 동시대에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혹시 로마라고 아니? 그 로마 우리 서양사 할 때 배웠잖아. 그 로마랑 같이 동시대에 살아간 게 파르티아입니다.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동시대에 있었던 거는 그리스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들어봤다 손? 탈락. 니네 둘 다 탈락.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스랑. 그래서 뭐 살라미스 해저 뭐 이런 게 있었어. 어떻게 됐을까? 페르시아가 발렸어요. 예, 발립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 또한 국방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한테 뒤지게 쳐맞고 바이바이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파르티아라는 국가는 크테시폰을 수도로 하고 있고 중개무역을 하면서 다시 부흥을 하게 됐어. 그래서 로마랑 중개무역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가다가 국방력이 감소되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죠. 그게 파르티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겨난 게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라는 그런 국가였는데요.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는 당연히 어떤 국가의 계승을 내건 거겠어? 그렇겠지. 당연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겠지요. 자, 굉장히 긴 조로 시작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렇지.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일단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1번 조로아스터교. 자, 우리 조로아스터교는 뭐냐면 국교예요, 국교. 나라의 종교로서 채택이 됐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사사낭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원래부터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조로아스터교가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아케메네스 때도 있었긴 했지만 요거를 신봉을 하긴 했지만 이걸 국교로 채택할 것까진 아니었어. 그런데 이젠 채택을 했다라는 거겠지.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가 만들었다 해서 조로아스터교예요. 신기하죠? 이 조로아스터교는 뭐냐면 신이 있어.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이고 그 다음에 또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자, 선과 악 당신은 뭘 고르겠습니까? 선, 악 뭘 고르시겠습니까? 선을 고르시겠습니까? 좀 반대거 걸렸네. 악을 고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선, 악을 선택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미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을 고른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곳, 천국을 가실 거고요. 아주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악을 고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야. 뭐야?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고른 사람은 좋은 곳으로, 악을 고른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이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랑 똑같은 개념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조로아스터교는 이후에 크리스트교나 뭐 이런 사회에 비슷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 사람들이. 자, 뿐만 아니라 마니교라는 종교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마니교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니가 만들었다 해서 마니교예요. 그 다음에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 또한 중개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동서를 잇는 중개무역을 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서로마랑 동로마랑 분열되거든, 로마가. 그런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단 말이야. 그런데 동로마는 엄청 오래가 천년들을 넘어서까지 존속이 됐었는데 그 동로마가 이름을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꿨거든. 그 비잔티움 제국이랑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조금 많이 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대립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도 3번 지도에 보시면은 비잔티움 제국이랑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바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조금 좋진 않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적고 우리 이슬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 있어. 여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인 엄청난 페르시아의 그런 유명한 1타 도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근데 얘들아, 이 사사낭조랑 비잔티움 제국이랑 엄청나게 치고받고 많이 싸우니까 중개무역이 어떻게 됐을까? 점점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상을 통한 교역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에 보면은 아마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사낭조 페르시아 밑에 아라비아 반도 있지.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인터넷으로 보는 여러분들은 교과서 갖고 오세요. 아무튼 그 아라비아 반도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길 있지. 그 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석유를 갖고 온다던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그런 해상 무역을 하려면 그 가운데 있는 메카와 메디나라는 그 장소 보이지? 그 지역들을 거쳐갈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해상 무역이 요충지로 성장하게 돼요. 그 메카의 상인이었던 사람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적고요. 나머지 특징들은 우리 아까 다 적었으니까 시작할 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러면 가 국가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등의 군인 정치가 등의 난입으로 로마가 혼란스러웠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삼두정치라는 걸 이끌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자, 군인 정치가들의 난입으로 로마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국가가 존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바빌론, 셀레우이카 등의 바빌로니아를 차지하고 있던 가는 시리아를 점령한 데 이어 팔레스타인 일부까지 진출을 했어. 이로 인해서 로마는 동방 지배권의 위협을 받았으나 반격을 통해 속주를 회복했어. 로마군은 적국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원정을 감행해서 메디아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메디나 연합군이 로마군을 기습한 뒤에 샬라샬라 그럼 로마가 존재했던 시기 그리고 삼두정치라고 하니까 로마의 삼두정치가 시작되던 시기 이 시기를 아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로마랑 같이 중개무역도 하고 로마랑 같이 동시대에 존재했던 국가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문제 이제 풀어봅시다. 자, 1번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였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을 거야. 살라미스 해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나오면 이건 무슨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자, 그 다음에 대부시름의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대부시름의 제도라는 거는 약간 행정제도, 군사제도 이런 거라서요. 오스만 제국 때 등장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거 뭐냐면 우리 오늘 배운 사산왕조 페르시아예요. 우리 아까 사산왕조 페르시아 배우고 나서 이슬람 특징 물어봤었잖아. 이 이후부터 이슬람 왕조가 시작이 돼. 정통 칼리프부터 쭉.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서관을 건립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니네베의 왕실도서관을 만들었던 거 아시리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의 분열 이후에 출현하였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분열 이후 출현했다라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무너뜨렸던 게 뭐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지.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할 때까지는 알렉산드로스가 힘이 강성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후 사실이니까 파르티아에 대한 설명일 거야. 이거는. 자, 근데 우리 아까 로마랑 동시대에 존재했던 거 파르티아 아니었어? 중개무역했었던 거. 그래서 파르티아가 정답이 됩니다. 조금 어려웠지. 이게 작년 수능 문제가 세계사 그동안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수능으로 꼽히는 불계사야. 완전 불계사. 그 불계사 문제에서 오답률 4위. 61%나 틀린 문제야. 저 아는 선지가 4번밖에 없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유출을 해야 돼.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어떻게 맞췄어? 나 처음에 2번 했는데 2번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5번으로 찍었는데 맞았어. 자, 2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물은 파야스테파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이야. 이 문제는 아예 대놓고 좋네. 카니슈카 왕은 불경을 모으고 탑과 사원을 축조하는 등의 불교를 장려했다. 그래서 중생의 구제를 중시하는 종교, 이 불교 무슨 불교? 대승불. 그렇지, 대승불교가 유행하게 됐다. 그러면 대승불교랑 카니슈카 왕 나왔으니까 키역 이 왕조는 쿠샨 왕조겠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쿠샨 왕조에 대한 설명. 자, 1번 시크교가 창시되었다. 이거는 종교 이름인데요. 이거는 무굴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샤쿤탈라가 저술되었다. 얘들아, 샤쿤탈라 어느 나라였어? 큰일 났네. 고타 왕조. 자, 그 다음에 산치 대탑이 건립되었다. 이 산치 대탑, 이게 대표적인 얘들아 불탑이에요. 그러니까 아소카 왕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우리아 왕조겠구나 라는 거 쓰시고요. 그 다음 보로부드르가 축조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아마 얘들아 처음 들어봤을 거야. 요거 사이렌드라 왕조인데 이 사이렌드라 왕조라고 얘기해줘도 그게 뭔데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인도네시아 역사에 나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 간더라 미술 양식이 발달하였다. 요게 쿠샨 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밑줄친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 자,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헤이조표야. 헤이조표가 뭐라 그랬어? 나라라고 했지. 그러면 요거는 나라 시대에 대한 오 마이 갓. 나라 시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럼 나라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웠어요. 고사기가 편찬되었다. 요게 나라 시대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다이카 벼신이 단행되었다는 야마토 정권 때 645년이라고 연도 외우라 그랬고요.
명과 감합무역을 실시하였다가 나오면 요거는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 안 배운 거고요. 산킨코타이 제도 요것 또한 아직 안 배운 에도 막부가 되겠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얘들아 일본이 개항하고 나서 변혁하는 과정, 우리가 그거를 메이지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이지 정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라시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왕조가 무엇이냐면 수도가 페르세폴리스였네요. 자, 그 다음에 아후라 마즈다라고 나와 있고 다리우스 1세라고 애초에 줬네. 그럼 다리우스 1세니까 요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되겠구나. 자, 티마르 제도를 운영하였다. 요게 나오면은 요것 또한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하였다. 이 사람은 사파비 왕조를 만든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요게 나오면 로마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게르만족이 침입해가지고 멸망한 건 서로마 제국이에요. 이게 476년에 일어났던 일. 자, 그 다음에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우리 총독 감시하러 보냈던 거.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보냈던 감찰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돌궐 장군 퀼택인 비석으로 돌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돌궐이 동서 분열 이후에 순차적으로 가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대. 그럼 얘들아, 돌궐이 정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동돌궐을 정복했던 게 누구였더라? 당태종이었고요. 서돌궐을 정복했던 게 당고종이었더라. 그렇지. 그러면은 이 왕조는 당이겠구나라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나라의 선지 볼까요?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요거는 우리가 배운 한나라 무제구나.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켰다. 위진남북조 통일한 거니까 수겠구나.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어.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송이라는 국가가 돼요. 특히 남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과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였다. 탈라스에서 전투 벌인 건 아바스 왕조. 우리 다음에 배울 왕조고요. 아바스랑 당이랑 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다. 요게 금나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당이 들어가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푸시면은 문제가 다 끝나요. 아마 조금 어려워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번 과제는 오늘 기출풀이한 것 중에서 오답노트 틀린 문제만 선지 분석해서 우리 교재 뒤편에다가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